시력 교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과거엔 국민학교였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서부터 저희가 안경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시의 경우는 이제 오목 렌즈, 그리고 원시의 경우는 볼록 렌즈를 쓰게 됩니다. 근시라는 뜻은 초점이 내 쪽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원시는 초점이 먼 곳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원시의 경우는 볼록 렌즈를 통해서 나와 가까운 쪽으로 초점을 당기고, 근시는 오목 렌즈를 써서 초점을 다시 먼 곳으로 밀어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안경을 눈에 착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컨택트 렌즈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초점이 망막의 앞에 맺히는 상황을 근시라고 얘기를 하고, 초점이 망막에 보다 더 뒤쪽으로 맺히는 상황을 원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시와 같은 경우는 오목 렌즈를 써주면 초점을 뒤로 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망막에 정확한 상이 맺히게 되고요. 같은 원리로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똑같이 초점을 망막의 정확한 위치에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초점의 위치를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그리고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스마일 라식이 되겠습니다. 근시의 경우에서는 각막의 중심 부분을 얇게 만들어주면 평평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오목 렌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 교정을 할 때는 각막의 중심부를 이렇게 얇게 만들어주는,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시의 경우에는 반대로 볼록 렌즈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각막의 주변부를 얇게 만들어주면서 톡 튀어나와 있는 모양, 그런 각막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과거서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것은 라식과 라섹으로 한국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술의 모식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각막의 절편이라고 하는 일종의 뚜껑을 하나 만들어서 뚜껑을 젖힌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다시 뚜껑을 원위치시키고 상처가 아물게 도와주는 수술 방법이 라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념은 목수분들이 사용하시는 대패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그 대패를 가지고 각막에 뚜껑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라섹은 이렇게 절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얘기를 하면은 각막 상피라고 말하는데요. 피부에서는 상피층,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껍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껍질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일부분은 제거하기도 하고 밀어 놓은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드리고, 이 상피를 원위치 시키게 되면 라섹이란 방법이 되고, 이 상피를 제거하게 되면 PRK라는 방법의 수술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술법인데 용어 자체가 상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라섹이 될 수도 있고 없으면 PRK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식과 라섹은 각막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각막 절삭 성형술의 큰 개념으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막 절편이 있는 수술은 라식 수술이 되는 거고요. 각막 절편이 없는 수술은 라섹 수술이나 PRK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피가 있으면 라섹, 상피를 남겨두지 않으면 PRK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엑시머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지금 혼용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이것입니다. excited dimer라고 그래서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 조직을 절삭을 해서 없애는 그런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각막 절편을 만들어내는 각막 절편 생성기가 있는데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femtocho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각막의 절편을 만들어내는데, 그 각막 절편을 만들 때 있어서 눈을 아주 살짝만 고정을 한 상태로 아주 정교한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선 일정한 두께의 각막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통증도 적고, 수술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는 각막 절편의 두께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두께의 각막 절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레이저 기계가 femtocho 레이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과연 라식이나 라식 수술을 받아도 될 사람일까? 쉽게 얘기하면은 건강하고
안정된 눈에다가 수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하다라는 얘기는 질병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염증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한테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정됐다는 뜻은 뭐냐면 시력이 변할 때는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20세 정도까지는 시력이 변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 20대 초반 그리고 뭐 시력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또 질환이라든가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술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라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임신과 출산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우리 쪽에서 수술할 때 보는 질환들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면역이 저하된 상태,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불편함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그런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수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나 부작용들은 두 가지 수술이 다 각막의 모양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건조증은 예외 없이 두 가지 수술에서 다 심해질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막을 깎아서 모양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사람의 눈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나 유리, 쇠조각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상처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처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수술이라는 게 결과 예측도가 약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어렵게 말하면 퇴행이라는 말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축에서는, 라식에서는 각막 절편을 만들 때 생길 수 있는, 내지는 각막 절편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라섹에서는 절편은 없지만 이제 각막 상피를 벗겨냄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 그런 쪽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